위로보다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흐르는데 하고 시를 짓는데 그게 배우게 하면 열매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목을 잘하고 그래 저 여기가 정착하면 인천 바깥으로 싹 들어가고 전도 이런 데다가 35주에서의 공을 쫙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작은 마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북에도 도시화가 많이 돼 있지만 비어있는 빙빙과 계례식 가옥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들어가면 못치면 세계에서 서울이 좋은 건 없어요.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건 우리나라는 좋구나. 부동산을 하는 거예요. 원자를 반드시 가려고 원자는 때려치는데 앞에 쳐버려요. 그리고 인공과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정각부터 이곳 동화광장 앞에서 일파만파 역자 총연합회가 주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때마침 저희 그 좌측에서 김경재 지금 그 대선 후보께서 지금 연설정이 돼가지고 잠시 좀 그쳐지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몇 분 조금 그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하면서 저희 그 기자회견은 금방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김정은이 부르는 15분간의 장을 미국의 미사일 대표자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앞으로 몇 천년 몇 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역사에 원자탄을 하니까 자기 동맹이 사는 커뮤니티에다 원자탄을 따라서 있노? 김정은 이렇게 예. 김정은 아무리 보수 애국단체인 일파만파의 3구 대선 승리를 위한 국민대회에 참여해주신 애국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선 18일을 앞두고 범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애국 시민들은 모두 정렬해 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국기를 바라봐 주십시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바로 코로나 방역 수칙에 의해 애국가는 1창만 제창하겠습니다. 소프라노 윤희남 애국자님의 선창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후공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순서에 의거하여 계사 및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일파만파 애국자 촌연합회 이정유 회장님의 계사에 이어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봄이 올 것입니다. 봄이 오면은 꽃이 피고 새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는 3구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이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성명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강물을 이루고 강물은 반드시 바다로 흘러가듯 거행할 수 없는 것이 민심의 흐름이요 동향입니다. 오는 3구 대선에서 국민들의 50% 이상이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에 찬성하며 이번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유권자가 83%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인 여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촛불로 헌법을 테러한 문재인 독재 정권 후 지난 5년간은 자유대한민국을 해체하여 아주 끝장내버리겠다는 난동의 정치, 반동의 정치, 광란의 정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파괴하고 경제를 병들게 한 공포의 정치였으며 적폐청산이라는 허황한 구실을 내세워 국민을 갈라치기 한 분열의 정치였고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정치 방역의 도구로 악용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찬탈한 혹세무민의 정치이기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종북 친중 노선을 고수하면서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약화시켰고 군사안보 문제에도 균열을 초래하였으며 일본과는 지소미아 협정 처리로서 굳건했던 한일 우호관계도 훼손되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앞날은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시련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회의 균등, 절차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라는
수사적 표현마저도 한때는 시대정신을 담은 금과 옥조인 양 국민들의 기대와 환영을 받은 때도 있었지만 이는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는 구두선이었을 뿐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진 낡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으니 거짓과 위선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3구 대선의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3구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느냐, 사회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하느냐의 향방을 가르는 일대 결전입니다. 자유와 민주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이는 자유와 민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피와 땀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도 같이 사회공산주의의 사상과 이념에 경도된 이적 여적 무리들과의 사생결단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오욕으로 물들이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기태정권, 사생화정권의 연장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현 정권의 연장은 대한민국이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를 거쳐서 적화 통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을 터주는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으로 이룩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송두리째 상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저들의 부정선거 전략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해진 각본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고 자동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에도 범야권 대선 후보들은 아직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모두가 허황한 꿈에도 지대어 각자 도생을 꿈꾸며 각계약진을 계수하고 있으니 이 어찌 섭을 짊어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만영이 아닐 수 있으며 이 어찌 나라의 장래를 그르치고 자유우파 국민들과 후보자 자신들에게까지도 공도동망의 비운을 초래케 하는 배신적인 행위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범야권 후보들에게 호소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독불장군에게도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후보 단일화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대로 끝장입니다. 3구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부활의 축제가 아닌 우리들 모두의 무덤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모두는 겸손하고 숙연한 자세로 무조건 후보 단일화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성취시켜야만 합니다. 진영과 이념의 논리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실용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비전과 청사진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여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민들 앞에서 단일화의 두 손을 높이 쳐들어야만 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후보자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특별히
현재 유력한 범야권 대선 후보군에 속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어 지금 즉시 후보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도 분명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한 구국의 영웅을 제20대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라 오로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하여 온몸을 던져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던 바로 그분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로 국가 대의와 민족 정의를 살리고 국민들과 자신도 살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여러분들의 냉철한 결단으로 반드시 이루어내기를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9일 범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추진 국민회의 일동. 네, 다음은 특별한 연사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전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셨고 현재 부정선거 방지대 자유민주 원팀 혁명위원회 대표로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참된 리더십으로 목숨 걸고 공정선거 확립을 위해 투쟁하시는 황교안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삭풍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신데도 이곳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편하게 나라 지킬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대한민국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선거를 제대로 치러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내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도, 아무리 좋은 행보를 해도 선거 공작에 이길 사람 있습니까? 부정선거에 이길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접지 않고 투표한 분 있습니까?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접어서 투표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동안 비밀 투표를 하느라고 다 접어서 투표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재검표할 때 보니까 접지 않은,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40%가 나왔어요. 나머지 60%만 접었으면 접표 본 적이 없는 이 40%는 가짜 투표지죠. 재검표에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니 선관위 직원이 이거 법원 직원이 다 세는데 법원 직원이 그래요. 100장 세보니까 빳빳한 투표지가 몇 장이 되냐? 44장이라고 그래. 누가 그랬다고요? 법원에 재검표하는 직원이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얘기했겠지만 한 번도 접지 않은 투표용지가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나왔다고 하면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투표관리관 도장이 뻘겋게 이렇게 뻘겋게 문드러져 있는 이런 투표용지가 1000장 넘게 나왔어요. 이게 유권자의 투표용지가 맞습니까? 아니죠. 배춧잎 투표지. 투표지는 전체가 희지요.
혀야 되는데 밑에가 퍼런 게 붙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중에 이런 투표지 사용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어떤 투표지를 보니까 위에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딱 찍혀있는 이런 투표지도 있어요. 이런 투표지에 우리 국민들이 과연 투표를 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이 재검표할 때 쏟아져 나왔다면 이게 뭡니까? 부정선거죠? 부정선거죠? 보기만 하면 알 수 있고 들으면 다 부정선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죠?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를 알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4.15는 부정선거였어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기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한번 큰 소리로 4.15는 제가 그러면 부정선거 3번씩 합니다. 4.15는 4.15는 이제는 다시는 부정선거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투표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전자개표 하지 말고 수개표 바꿔야 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죠.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것처럼 부정선거 사범은 엄벌해줘야 됩니다. 중대선거사범은 사형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형 선고해봐야 집행을 못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종신형에 처해라. 그래서 과연 뻔때를 보여줘야 부정선거할 엄두를 못 내겠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지금 선거법이 우리 법이 잘못돼 가지고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서로 봐주고 짬짬이 하고 그렇게 하겠죠. 지난 4.15 총선에서 우리가 139곳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도 126곳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법원이 재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선관위 잘못한 것을 지금 법원이 가려주고 있죠. 숨겨주고 있죠. 은닉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선관위원장이 다 법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 봐주고 미루고 처벌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법 개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관위원장은 판사가 아니어야 돼요. 예, 물론 판사가 선관위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위원장 법원과 분리해야 됩니다. 맞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사범은 제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180일 안 지났습니까? 좀 지났습니까? 엄청 지났죠? 지금 누가 법을 어기고 있는가? 대법관들이 법을 어기고 있어요. 불법이죠? 처벌해야 됩니다. 선거법에는 투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게 임의 규정입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죠. 안 지키고 있는 거 처벌해야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 규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령했는데 지 멋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기일 안 지키면 처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이 민주당 국회가 이거 통과시키겠습니까? 안 시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국회에 국회의원들 하나하나를 붙들고 다니고 왜 이 잘못된 법을 고치지 않느냐 아우성을 치고 정말 우리가 붙들어 정말 혼을 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이제 선거인 밖에 있어요. 그 법 개정하는 걸 할 방법이 이제 상당히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에서라도 심판해야 되겠죠. 투표로 심판하는 방법 고육지책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당일 투표해야 됩니다. 뭐 말고요? 사전투표 말고. 왜냐하면 지난번 저도 4.15 총선에서 저도 사전투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일 투표에서는 이기는데 늘 사전투표에서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전투표를 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이겨보자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쓴 그 투표들이 다 민주당 표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사전투표에 정말 힘을 썼는데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투표한 그 사전투표용지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조작에 사용되는 사전투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일 투표를 해야 됩니까? 당일 투표하려고 그러면 좀 불편하죠. 뭐 시간 제약도 좀 있죠. 그러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수고 해야 안 됩니까 여러분? 당일 투표에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부정선거의 또 한 원흉이 뭐냐면 전자개표예요. 논산에서 기호 2번 찍은 투표용지들이 전자개표기 속에서 돌아가는데 일본으로 막 넘어갔어요. 이 얘기 들으셨죠? 전자개표기가 공정합니까? 전자개표기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개표기입니까? 기계예요. 조작하면 얼마든지 2번 표를 1번 표로 바꿀 수 있고 실제로 지난번에 바꿨죠. 참관인들이 발견해가지고 다시 검표해보니까 1400 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거 맞죠? 그런 전자개표 의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개표를 해야죠. 전자개표 말고 수개표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법 안 바뀌니까 우리가 사실상 수개표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낸 것이 접어서 투표합시다. 접어서 투표하면 전자개표기가 걸려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상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구차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거정의를 세워내려면 이렇게 해서라도 전자개표 맞고 수개표로 전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유지책들을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못된 정부에서 우리가 선거성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하자. 접어서 투표하자. 우리가 이거 하나만 해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잘 모르시는 거로 제가 숙제로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팁이 더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